大家好. 안녕하세요 여러분. 채널라이 중국어 강사 날라입니다. 오늘은 우리 비교 구문 정리를 하겠습니다. 비교 구문 뭐죠? 우리 뭐뭐보다 라고 해서 뭐가 A가 B보다 어떻다 막 이렇게 얘기할 때 쓰는 게 비교 구문이죠. 그래서 이건 별로 어려운 거 없을 것 같은데요 하셨을 수도 있는데 중국인들이 말하는 어떤 다른 방식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얘기를 할 때 B를 써서 얘기하면 이제 끝날 것 같은데 또 다른 방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헷갈림이 있는 것들 오늘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첫 번째 문장부터 볼게요. 이 방은 저 방하고 사이즈가 똑같아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방 보러 갔어요. 그래서 이 방하고 저 방하고 방금 그 방하고 지금 사이즈 똑같은 건가요? 라고 물었더니 네, 이 방하고 저 방하고 지금 똑같은 사이즈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는 상황 있잖아요. 그럴 때 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꼭 다르다는 것만 비교 구문이 아니고 같다라는 것도 비교 구문 안에 이제 포함이 돼서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또 가져와 봤습니다. 같은 거 얘기할 때는 A, 끈, B, 이양 요거 기초에서 굉장히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그죠? 이양 똑같다, 不一样 다르다. 그쵸? 같다 다르다만 얘기해주게 단순하게 끝나는 문장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리해 볼게요. 이 방은 这个房间 그리고 저 방과 跟那个房间 두 개 비교해서 똑같다, 이양. 근데 뭐가 똑같은지 얘기해주고 싶으면 크기가 똑같다라는 거에 있어서 똑같기 때문에 따 요거를 그 뒤에 붙여줬었죠. 그래서 这个房间跟那个一样大 이렇게 문장 만들겠습니다. 跟什么什么一样이 표현 쓰는 걸로 또 다른 문장 보겠습니다. 우리 아들은 걔 아빠랑 키가 똑같아. 그러니까 내 아들은 내 남편만큼 키가 크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똑같다라는 얘기가 하고 싶은 겁니다. 그때 쓸 수 있는 게 바로 跟一样 요거예요. 그래서 我儿子跟他爸一样高. 그쵸? 키에 대해 얘기하는 거니까 지금 가오라는 형용사가 뒤에 붙어서 뭐를 비교해서 똑같았는지가 지금 그 형용사에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끈什么什么一样 하게 되면은 똑같음 아니면 다름 요거만 단순하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중국인들이 쓰는 표현 중에 요런 표현이 또 있습니다. 우리 아들은 나만큼 키가 커. 이렇게 얘기해. 이것도 지금 상황은 똑같다는 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조금 더 다른 뉘앙스를 주는 게 뭐냐면 이게 어디에 도달했다라는 그 기준이 지금 정해졌다는 얘기예요. 그 기준은 뭐냐면 나만큼 나라는 기준을 두고 그 기준에 다달했다. 요거를 얘기하고 싶을 때는 이런 여우라는 걸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뉘앙스 차이예요. 근데 요거는 한국인들은 말하기가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근데 중국인들은 굉장히 자주 쓰는 표현이라서 제가 한번 이렇게 오늘은 요거를 이제 포인트를 잡아서 정리를 하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우리 아들은 我儿子 나를 기준으로 뒀기 때문에 有我 그리고 이마만큼 이거 강조하고 싶어서 这么를 썼습니다. 这么高 아니면 那么高 이렇게도 하실 수 있고요. 我儿子有我这么高 굉장히 중국스러운 표현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에 도달했다라는 느낌을 주고 싶을 때는 跟什么什么一样보다는 이렇게 有를 써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B가 보이기 시작했네요. 그쵸? 이제 비교하게 되겠습니다. 자, 소설이 영화보다 더 흥미진진하다. 그쵸? 영화로 되게 재밌는 소설을 바탕으로 영화를 만들기는 했어도 소설이 진짜 더 재밌을 때가 많아요. 그쵸? 그래서 소설이 영화로 만든 것보다 더 재밌어. 이 표현입니다. 두 개 비교하죠? B로 비교해주면 되겠습니다. 小说比电影 그 다음에 더 흥미진진하다 할 거니까 끙 넣어줘도 되고 안 넣어줘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헌 같은 거, 페이창 같은 거는 비교 구문에서 올 수 없다는 거, 그쵸? 알고 계시죠? 그 부분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小说比电影更精彩 해주시면 됩니다. 精彩, 뭐 흥미진진하다, 재밌다 라는 단어죠. 이렇게 해주시면은 기본적인 비교 문장 A랑 B랑 비교하는 거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 구문도 어느 정도가 그 차이가 나는지 또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죠. 우리 跟什么什么一样 여기에서도 一样大, 一样高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비교 구문 B를 쓰는 구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여자친구는 그보다 2살이 많아 라고 얘기하고 싶네요. 그쵸? 2살이 어느 정도의 갭인지 구체적인 수량이 들어갈 때 어디에 들어가는지 이것도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만들어 볼게요. 他女朋友 그의 여자친구는 比他 그보다 따 여기서 사이즈 큰 거 아니죠? 등치 큰 거 아니죠? 나이가 많다 따로 표현하죠. 따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갭이 있는지 그 뒤에 나와주면 되는 거예요. 수량보어입니다. 그죠? 수량보어 나오는 개념으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따, 2岁 그쵸? 2살이 맞습니다.
很成熟. 굉장히 어른스러워요. 요거는 뭐 빠져도 되는 문장이고 어쨌든 비교 문장으로 봤을 때 be 넣어주고 형용사 서술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보어로 구체적인 차이가 나는 그 갭을 얘기해주면 된다. 이렇게 기본 문장 보시면 됩니다. 네, 앞에서 이제 어느 정도의 갭이 있는지 어느 위치에 넣는지 그거 봤습니다. 그래서 그거랑 비슷하게 이제는 구체적인 수량은 아니지만 조금 높아 아니면은 조금 나이가 많아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 조금이라는 표현은 또 어디다 넣는지 어떤 식으로 표현되는지 하나 더 예문을 보겠습니다. 자, 내 월급은 평균 수준보다 약간 높아. 좋겠네요. 지금 자랑하는 거죠. 네. 자, 가겠습니다. 내 월급은 我的工资 그죠? 비교하는 대상 뭐예요? 평균 수준입니다. 그래서 be 평균水平 그쵸? 그 다음에 약간 높아 그냥 cao 하면 되는데 약간이라는 거 넣어주고 싶은 거예요. cao 一点儿 넣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온 샤오 뭐예요? 샤오도 그냥 조금 약간이라는 부사죠. 그래서 샤오高一点儿 이런 식으로 표현해줘도 되겠습니다. 我的工资比平均水平稍高一点儿 이렇게요. 그러면 많이 차이 나는 거는 어떻게 나는지 바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외 공기의 질이 시내보다 훨씬 좋아. 좋은데 얼마큼 좋아요? 훨씬 좋아. 그래서 지금 형용사 好 다음에 더多 이런 식으로 정도보어 지금 쓴 거죠. 가보겠습니다. 교외 공기의 질이 郊区的空气质量 여기까지가 이제 공기 질이죠. 비교 대상은 뭐예요? 시내입니다. 비 시내. 어떻게 해요? 좋아요. 얼마만큼? 더多 지금은 정도보어 형식으로 이렇게 써줬습니다. 아니면 조금 좋아요. 그러면 好一点 해주면 되는 거고 그쵸? 이런 식으로 얼마만큼 갭이 있는지도 형용사 수러 뒤에다가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비교 구문의 부정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비교 구문 be를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be에 대한 부정은 우리 不比 하고 싶습니다. 그쵸? 왜냐면 지금까지 계속 대부분 문장 그렇게 만들어 봤으니까 有의 부정은 没有 是의 부정은 不是 그러니까 be의 부정은 不比 하고 싶습니다. 근데 아니죠. 우리가 진짜 전하고 싶은 내가 말하고 싶은 좋은 거보다도 완전 떨어진다는 걸 얘기하고 싶을 때는 그 정도 수준보다 떨어짐을 얘기하고 싶을 때는 우리 不比가 아니라 没有로 하는 게 정확합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확실히 잡으셔야 돼요. 그럼 뿌비는 언제 써요?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자, 가보겠습니다. 걔 발음은 너보다 안 좋아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너가 있고 걔가 있으면 누가 더 좋은 거예요? 너가 더 좋고 걔는 너보다 떨어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을 때 쓰는 표현 바로 没有로 해주시면 됩니다. 가볼게요. 걔 발음은 他的发音 비교 대상 너죠? 没有你 그 다음에 좋다 나쁘다 할 거니까 好他的发音没有你好 이게 걔 발음은 너보다 안 좋아. 네가 훨씬 좋아. 아니 훨씬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훨씬 널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네가 더 좋아.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 때는 没有로 부정합니다. 근데 이거를 不比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어서 볼게요. 不比하게 되면은 不比는 의미가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너보다 좋진 않아. 이게 이제 한국말로 하면은 이렇게 해석하는 게 훨씬 괜찮을 것 같은데 너보다 좋진 않아 라고 했을 때는 너랑 비슷하던가 너보다 떨어져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갑니다. 여러분 기초회화 배우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不比 하게 되면은 나랑 비슷한 수준이거나 떨어진다 이게 됩니다. 그래서 너보다 안 좋아. 네가 더 좋아. 이거 얘기하고 싶을 때는 확실하게 没有를 가셔야 되는 거고요. 걔도 좋긴 한데 너보단 그래도 좋진 않아.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 때는 不比 쓰셔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미가 정확하게 안 좋아를 얘기하고 싶을 때는 没有로 가야 되는데 이게 우리 외국인한테는 잘 그게 빨리빨리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맨날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 그 차이는 있는데 그러면 이 没有가 생각이 안 나는데 不比로 쓰면 완전 안 돼? 완전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의미가 두 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전달하고 싶은 거는 没有가 내가 전달하고 싶은 그 부정의 뜻은 没有가 확실하다. 요거 잡아두시고 그러면 不比 언제 써요? 여기에 있어서는 대부분 不比는 상대방이 이미 어떤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때 약간 반박하는 느낌으로 더 자주 쓰여요. 그래 걔 발음이 앞에서 막 이제 다른 애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 걔 중국에 오래 살아서 그런지 발음 괜찮아? 발음 되게 좋아. 막 했더니 그래 뭐 걔 발음이 좋긴 해. 근데
너보다 좋진 않아.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 때, 그런 게 이제 약간 부분 부정으로 들어가잖아요. 요렇게 상대방의 말을 약간 반박하는 느낌이 있을 때는 뿌비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뿌비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지 앞에다가 제가 붙여준 이유는 약간 반박할 때 앞에 다른 사람의 내용에 반박할 때 반박이라기보다 동의하지 않을 때 조금 이렇게 돌려서 아니라는 표현 하고 싶을 때 이렇게 표현 쓰시는 게 좋다 요겁니다. 그래서 타더 파인 뿌비니하오 좋긴 좋은데 너보다 좋지는 않아. 너만큼하고 비슷하거나 너보다는 떨어져 요 얘기 하고 싶은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부정문 하나 더 확실하게 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어젯밤만큼 그렇게 아프지는 않아요. 라고 했습니다. 아침에 이제 의사 선생님이 회진을 딱 이렇게 도시잖아요. 그죠? 어떠세요, 오늘은? 이렇게 물어보면, 네, 많이 좋아졌어요. 어제만큼 그렇게 아프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픈 정도가 이미 떨어졌다는 거를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好多了 많이 좋아졌습니다. 어젯밤만큼 기준이 되는 거는 어제 그 고통스러웠던 그거죠. 그래서 没有昨晚昨天晚上입니다. 没有昨晚어제만큼 那么难受 그렇게 아프다. 그제? 그렇게 아프지는 않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没有昨晚那么难受了. 문장 끝에 러는 왜 써요? 요거는 변화를 나타내는 러입니다. 어기조사 러 이제까지 붙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어제만큼 아픈 그 수준에서는 떨어졌다는 거. 비슷하지도 않아요. 떨어진 겁니다. 아프지 않다라는 거 그렇게 표현을 하는 부정문 정리됐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배운 비교문 정리하겠습니다. 비교라는 거는 같다 아니면 다르다 요거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같음을 나타내는 것도 앞에서 간단하게 정리를 몇 개 했습니다. 跟什么什么一样 요걸로도 이제 표현하실 수 있고 요로 이제 표현도 가능하십니다. 그만큼 거기에 다달했다라는 거를 느낌을 더 줄 때는 요로 얘기를 하셔도 되는 거고 보통 우리 이제 B를 많이 써서 A는 B보다 어떻다라고 표현을 하게 된다. 그쵸? 그거를 제일 많이 보게 되실 거고 얼마만큼의 갭이 있는지를 나타내고 싶으면 그거는 수량보어기 때문에 뭐보다 어떻다 어떤지 평가를 하고 났더니 이제 얼마만큼의 차이가 있었다 요거를 알게 됐다 요런 느낌으로 그 형용사 서술어 뒤에다가 그 수량을 넣어주면 된다 요렇게가 기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한국인들이 이 부정문을 사용을 하게 될 때 한국인뿐만 아니라 이거는 대부분의 언어에서 이렇게 조금 애매한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비교가. 그래서 확실하게 완전히 부정하고 싶다 하면은 이제 메이어로 부정을 하게 된다. 메이어로 부정하면은 그 비교를 했을 때 너보다 떨어지고 올라가고 이게 차이가 확실하게 극명하게 나는 거 그거를 얘기해 줄 때는 메이어 하시면 되는 거고 그거랑 동등하거나 그 밑에 이하의 개념인 거죠. 이하. 네, 수학에서 이하의 개념. 같거나 아래.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 때는 뿌비를 사용하면 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뿌비는 대부분 앞에서 어떤 말을 했을 때 거기에 이렇게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 그런 느낌을 줄 때 많이 뿌비를 사용해서 얘기를 합니다.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이제 비교 구문이 다 정리가 되실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大家辛苦了，我们下次再见，拜拜。